네,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BHI입니다. 매수가 36,000원이고요. 오늘 원전주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뭐 사실 원전주뿐만 아니라 뭐 진짜 최근에 잘 나갔던 종목들 제법 오늘 빠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떨어져서 이제 또 바로 이제 걱정이 생기신 것 같은데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이거를 지금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좀 빼고 나와야 될까요? 네, 저는 원전 섹터는요,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글로벌 원전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 보시게 되면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SMR 확대, 그리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이 피해를 입은 이후에 14년 만에 새로운 원전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 그다음에 북미, 일본, 그다음에 이런 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원전 확대 계획을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원전 섹터 빠진 이유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이유를 크게 못 찾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시게 되면 뭐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빠졌던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미국에서 SMR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다만 단기관점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국내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우진엔텍, 우진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다 지금 20에서 30% 이상 빠져있는 그런 낙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BHI 같은 경우도 이런 보일러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런 플랜트 발전 시설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원전 섹터 눌림과 함께 눌림이 나왔지만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설령 이번 주에 한번 음봉을 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주봉에서 양봉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갖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한 4만 원 제시 드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짧다 생각해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이상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뭐 우리 주식시장의 좀 흐름 자체가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조방원, 조선주, 뭐 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이 6월 말부터 조금 조정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빈자리를 이 정부 정책 관련주죠, 이 금융주들 또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소외됐던 삼성전자나 또는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금융주도 빠지고 원전주도 빠지고 기존 주도주들이 다 같이 좀 요즘 힘을 잃는 모습이거든요. 막 그런 가운데 이미 좀 빠지기 시작한 게 6월 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좀 별로 힘이 없다가 오늘은 급기야 좀 무너지는 모습들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BHI는 지금 증권사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 목표 주가 한 44,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과매도권이고 다음 주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짚어주신 목표 주가도 비슷하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 가져가자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상담할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네. 매수 가격은 22,100원입니다. 22,100원이요? 네네네. 오, 매수하신 지 비중은 어느 정도요? 30%고요. 30%요. 네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네, 궁금한 점은요. 네. 원래 솔직히 내가 이거 25,000원 오면 쓰려고 매도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네. 한 번도 안 오고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지수는 좋은데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인가 아니면 무슨 뭐 나쁜 병이 드는 건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0원을 일단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망 어떨지 저희가 짚어봐 드릴게요. 네, 자 앞서도 제가 뭐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방원 이 기존 주도주가 달리다가 우리가 6월 달 대선 이후로 이 정부의 이제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이슈가 붙다 보니까 네. 은행, 증권 같은 이 금융주들 흐름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들 흐름이 이제 지난주부터 또 끊기면서 네. 소외주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지금 요즘 술안매 장세다 보니까 증권주도 좀 일부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이상돈 파트너님 참 쉽지 않은 대응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이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배당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금융주 안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다면 오래되어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이 증권주들이었는데 바로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뭐 이슈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그 정책에 대한 관련성들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세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또는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지금 원래는 즉시였다가 지금 이제 3년 유예안을 또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증권주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작년에는 배당이 큰 이슈가 되었었냐면 배당이 원래는 이제 150원 정도 거기서 250원 늘어났는데 그때 주가는 8,000원대에서 9,000원대였어요. 그런 배당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는 과정들이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인데 거기에 250원을 준다고 해도 1%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증권주가 단기간에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거래 활성화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또는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적인 방안이 나와줘야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다.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게 이제 19,000원 밴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상방 같은 경우에도 갇혀져 있는 한마디로 이제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대한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2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량주를 사보는 건 어떨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사실 미래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 전반이 같은 흐름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가 결국 실적과 수급이거든요. 이 증권회사는 사실 뭐 그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산업군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그러니까 대체거래소가 이제 생기면서 뭐 예전보다 또 거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약간 수수료 수입이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 또 해외 주식 많이 하잖아요. 이 해외 주식은 좀 수수료가 비싸요. 그게 또 새로운 또 수익원이 되고 해서 한 단계 실적이 살짝 레벨업된 부분이 최근에 증권주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또 때마침 6월 달 대선 이후로 이 정부의 강한 어떤 증시 활성화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증권주 쪽으로 자금이 좀 돈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 그래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실적 감안하면은 좀 적당한 거 아닌가? 수급도 뭐 이만까지 올라서면 더 사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게 좀 맞부닥쳐 있어서 우리 방금 이상로 파트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시장을 조금 박스권으로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하니까 이 자리에서 더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올라가면 한번 또 팔아줘야 되고 하는 이런 자리니까 네. 좀 약간 사신 가격 부근이면 한 팔았다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종합했을 때 결국 매수가 근처 왔을 때 한 번씩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풀무원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13,800원입니다. 임지연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풀무원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다 보니까 네. 우리 지금 또 나연우 파트너님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뭐 그냥 딱 보면 아시거든요. 우리 그렇죠. 나연우 파트너님은. 자, 풀무원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풀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식품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지주회사 성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만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이런 상법 개정안 그러면 밸류업 프로젝트가 꼭 수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지금 35%나 빠져 있는 굉장히 낙폭이 큰 자리예요. 근데 최근에 좀 계속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윗방향으로 저는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 과거에 한번 상승했던 것을 거의 다 반납하고 어느 정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풀무원이 13,800원 정도로 보신다면 주봉상에서 봤을 때 한 15,0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볼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급하신 게 아니라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갭 하락 자리가 한번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한 14,500원, 15,000원 선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응을 하실 때 일단 1차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보시고 한번 추세를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풀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 증권사에서 목표가 2만 원 오.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12,000원이라서 네. 요즘 증권사가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주가는 한 이만큼 빠졌으면 올라갈 만도 한데 네. 아직도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모르는 찝찝함이 있나? 아무튼 증권사에서는 계속 목표가 2만 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꼼짝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저도 참 많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증권사의 목표가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가 짚어주신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상담 연결하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은 65,000원이고요. 65,000원이요. 비중은 15%입니다. 15%요? 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한 3주쯤 된 것 같네요. 한 달 정도요? 3주. 아, 3주. 네. 아, 알겠습니다. 가장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님? 아, 지금 6만 원 밑으로 내려오갖고 네. 올라갈 싶었다면 또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가격까지. 아,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러면 전망이랑 65,000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짚어봐 드릴게요. 이상로 좀 네, 전문가님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카카오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다들 목소리 좀 밝았는데 네. 그때 장이 좋아서 다들 조금씩 수익이 나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전화 오시는 분들 종목 보면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플러스 단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요즘 보면 시장은 별로 안 빠졌지만 종목들은 빠진 게 맞아요.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사신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최근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게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AI 관련된 얘기를 가장 많이 네. 하거든요. 그 AI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카카오와 네이버고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분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던 지니어스법
가상자산 3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도 명확히 얘기를 해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카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저는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자, 잠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56,4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7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폭을 보면 이 조정폭이 꽤 들어갔습니다. 이미 20% 이상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특히 지금 월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바닥에서 큰 거래를 품고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거래량이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정말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이 종목을 12만 원에 지금 약 2억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네. 계십니다. 오.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도 이 계좌 인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분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가격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 한 가지 변수가 좀 있다면 최근에 이제 특검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조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것만 카카오와 연관성이 없다면 충분히 지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인분은 지금 12만 원에 사서 물려 있는데 네. 즐겁게 살고 계신다고. 아니 즐거운지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속에서는 뭐가 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낙천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네. 하더라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카카오 12만에 사신 분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좀만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카카오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워낙 단기간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문제에 있어서 조정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업계에서도 지금 최근에 증권사 분위기도 목표가 평균적으로 연말까지 한 7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은 뭐 소버린 AI 어떤 정부 정책이나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진행 사항 봐서 미래 좀 성장성이 보이면 목표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좀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 이상돈 파트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좀 버티시고 추가로 뭐 혹시나 시장 때문에 좀 밀리거나 하면 조금씩 우리가 원래 물타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빠지면 물타기를 좀 해도 사실 되는 자리거든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또 실적 이슈가 될 수 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짚어주셨고 홀딩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의견 주셨으니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네, 27만 3천 원에 샀거든요. 27만 3천 원이요? 네네.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65%요. 65%요. 네. 아, 65%. 네. 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떨어질 때 했거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또 이것저것 하다가 한 10% 정도 손해를 봤어요, 전체 금액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좀 어떻게 보충해 볼까 하고. 알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안 가지고 계세요? 삼성전자도 있었는데 좀 손해보고 팔았어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또 수익을 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참 SK 하이닉스 최근에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흐름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관들은 한 달 전부터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분위기고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같이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분위기라서 뭐 워낙 우량한 기업이라서 이게 막 추세적으로 확 무너질 기업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외인 기관 움직임 보면 이제 조금 무거워졌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나윤우 파트너님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반도체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HBM 시장에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를 갖고 가고 있는 이 선점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HBM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서 선점 효과로 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좀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 HBM 쪽에서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게 전형적인 지금 순환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는데요. 역시 과열권을 접어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이 나와주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65% 비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28만 5천 원에서 29만 원 정도, 이 정도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29만 원에서 28만 5천 원대에서는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의견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이 추세가 좀 살릴 수 있다면 정고점 한 30만 원까지 한번 그 다음 목표가를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SK 하이닉스는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 실적 감안할 때 지금 증권계에서는 연말 기준 목표가는 만 32만 원, 3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언뜻 보면 지금 가격에서 좀 많이 올라가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30만 원 부근에 사서는 먹을 게 10%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얼추 30만 원 최근에 부근에 오면서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시장에 약간 노출이 됐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좀 빠지면 올라올 만한 종목이지만 올라가면 또 29만 원 가면 이것들 팔겠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행히도 매입 단가가 아주 세지는 않으시니까 네. 적당하게 반등 이용해서 비중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요. 네. 조금 줄였다가 좀 더 싸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전략 들어봤고요. SK 하이닉스가 상담이 들어왔다 보니 채팅창에서 또 바로 삼성전자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내 주식 상한가님의 상담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고요. 매수가가 59,700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떨어져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그냥 부럽게끔 잘 네. 올라가다가 네. 오늘 빠져버렸어요. 어제 개인들 많이 산 것 같은데 네. 오늘 빠져버렸습니다. 어떡할까요? 뭐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 종목으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사시거든요. 네. 대신에 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바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2배 가는 종목도 있고 3배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 2,000원에서 4,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한마디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기업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부터 65,900원까지 올라왔으면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펀드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무식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수익률 제일 좋은 거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펀드는 적립식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간에 올라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모아가 버리면 가격 단가가 높아져 버려요.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인데 대신에 이것을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들고 간다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되 삼성전자를 조금 길게 보고 간다. 그러시면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수익률 보고 들어왔다. 그래 지금 이익 실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6만 원 선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 틀림없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더 대신에 큰 금액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삼성전자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재미난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차트로 보면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비싼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뭐 이제 겨우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거니까 좀 싼 것 같고 이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두 개 기업의 올해 예상 순이익이 똑같습니다. 오. 삼성전자도 30조고 SK하이닉스도 30조예요. 오.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390조고 오늘자 네. SK하이닉스는 190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200조 비싸요. 네.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HBM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달리면서 네. 쭉 끌어올렸는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또 SK하이닉스 좋은 줄 알겠는데 얘도 이제 너무 이제 올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오른 기업들 차익 실현하면서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현금 확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좀 안 오른 것 쪽에 약간 돈 돌면서 요쪽이 좀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요래서 좀 올라가면 이게 지금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아. 상대적으로 뭐 안 오른 거 없나 하고 이제 금융주 차익 실현하고 조방원 차익 실현하고 SK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네. 현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안 오른 거 요쪽으로 요즘 LG엔솔도 그래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온 거라서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하는 세기가 좀 멈추면 이쪽도 가는 속도가 좀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딱 우리 이상로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길게 보면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7만 6천 원 목표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길게 보면 7만 5천 원, 6천 원 보셔도 되는데 조금 단기로 보는 거라면 이것도 이번에 올라올 때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님 설명도 그렇고 이상로 파트너가 짚어주신 전략 두 가지도 뭐 수익률 측면 아니면 투자 관점이신지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판다쭈님의 종목이고요. 기아 들어왔네요. 매수가 10만 2천 원입니다. 25%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참 현대차 기아도 많은 분들 좀 네. 눈물 나게 하는 네. 종목입니다. 기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네,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은 저는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런 협상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받아야 할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쪽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런 협상에서 버릴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본다면 자,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한번 이 쌍고점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이 나와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 쌍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음봉 3개까지 받고 눌림 구간에 와 있는데 사실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막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매수가가 10만 2천 원이시라면 저는 그 다음 이 전고점을 한번 여기 뚫고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세 협상이 한번 진행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0.64배고요. PER은 4.5배 정도 됩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저PBR 저퍼주였는데 이 저PBR 저퍼주들 많이 올랐는데 기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관세 문제가 저는 올 연말까지도 계속 찝찝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뒤떨어지자니 싸고 네. 올라가자니 트럼프가 계속 찝찝하고 네. 조금 하반기까지도 좀 빠질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 이상로 나연우 파트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루한 박스권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다 두 분 모두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홀딩하자 이렇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바이오 플러스고요. 네.
오늘 80%를 매도하고 20%만 남겼거든요. 네. 근데 더 추가 매수해도 되나 해서 추가 좀 더 매수요? 빨리 8,3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8만 주 정도를 날렸어요. 2만 주만 남겨놨는데 아,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7,350원 정도. 50원 정도?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비용하고. 수익은 보고 파신 거죠? 그쵸. 어. 지난주에 100% 남았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20% 어떻게 할지 또 추가 매수해도 될지 요거를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분위기가 오늘 급등을 해서 오전에 냉큼 차익 실현하고 네. 한 20%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막판 흐름이 오늘 또 고점 대비 쭉 빠지다가 막판에 그러게요. 살짝 또 네. 들어 올렸거든요. 하다 보니까 더 살까 마저 팔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안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화장품에 보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네. 수분의 100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에 하면 수분 촉촉 뭐 이런 느낌이 맞아요, 나는 맞아요. 화장품이 많습니다. 네. 광고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 이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제 중국 키워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이 히알루론산 톡신 관련주들이 오늘 다 급등이 나왔어요. 휴메딕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 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자의 추가 매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잠깐만 여기 그 제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분 구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대주주가 보면 정영규의 3인이 29% 보유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조금 안 좋은 쪽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 기업이 중공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증권회사하고 자산운용사의 돈을 함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관리하는 기업이에요. 이 감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뭔가에 대한 성장성이 있거나 또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한국증권금융이. 그런 기업이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급하게 파신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업이 평소 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평소 때 거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한번 탁 튀니까 알코니 이게 요즘 또 급등하고 급락할 때 많으니까 한번 이익 실현하셨는데 팔고 나니까 또 차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요거는 이제 월봉을 보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패턴인데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9천 이상까지는 한번 보유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거래가 좀 많이 터지긴 했죠. 원래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 단기간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상돈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기대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충북 음성에 신공장 하나 준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 가동 들어갈 것 같다라고 지금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러면 결국 뭐 내년 내후년 실적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업계에서도 좀 그 정도 감안하면 목표가는 뭐 9,700원, 10,000원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붙어 있는 상태라서 오늘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또 눌림목 이런 거 좀 나오더라도 이후에 재차 한번 고개를 좀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일단 수익도 한번 잘 보셨으니까 남은 물량에 조금 더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9,000원, 10,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들어왔고요. 매수가 8만 원. 해부님의 종목인데 20%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자, 현대건설 올해 주도주였는데 그쵸. 자, 최근의 흐름이 안 좋고요. 오늘 네. 또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지 기회로 봐야 되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네, 현대건설은 뭐 이런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수혜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좀 오늘 장에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게 그 비 피해로 인해서 한번 피해가 네. 그 건설 시공사 그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런 단기적인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저는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오늘 좀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좀 이런 충격 파동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고점 대비 20%가량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75,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게 8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저는 일단 한 매수가 근처 한 8만 원 전후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여기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한번 싼 고점 여기 한번 부딪히게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호재 뉴스로 인해 호재성 재료들은 이미 선 주가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정도 한번 목표가 잡으시고 왔을 때 그 전후에서 좀 매도하시는 전략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연초만 하더라도 3만 원 하던 주가가 결국 이제 원전 이슈를 타고 얼마 전 8만 원까지 급등을 했죠.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매도 의견을 줘야 되냐, 목표가를 다시 올려야 되냐 막 갈등을 하다가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자 해서 목표를 다 9만 원대로 올려놨거든요. 네. 딱 올린 날이 상투를 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주가는 지금 계속 쓰러지고 있는. 그래서 요즘 증거사도 요걸 많이 얻어먹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뭔가 어쨌든 단기간 막 2, 3개월 만에 3만 원 하던 게 막 8, 9만 원까지 네. 이렇게 와버렸다는 얘기는 좋은 거 좀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 잘 못 가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고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까지를 1차 목표로 잡고 매수가까지를 1차 목표로 잡고 8만 원대에서 조금 단기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은 문제 없다. 이상로 파트너는 TLB 가져오셨고요. 나윤도 파트너는 한화오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은 문제없다. 네. 뭔가 좀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께서 하나오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 미국의 필리조 선수 인수를 통해서 미국 조선업 협력 강화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부분에서 뚜렷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거의 3,500억 규모의 이런 LNG선 수주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쪽에서 수주가 한번 일어났다는 점은 시장에 신뢰도를 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물론 단기 관점에서는 오르면서 과열권에 한번 접어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한번 숨고르기가 한번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좀 우량형, 중장기 안정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의 앞자리가 한번 10만 원대로 한번 바뀔 거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이 정고점인 9만 5, 6천 원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여기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면서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자리가 10만 원짜리로 네. 한번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 의미 있는 의견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상로 파트너께서 준비한 종목은 TLB거든요. 우리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TLB는 또 뭐야? 이러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TLB를 준비한 이유 있을까요? 우선 이제 TLB가 이제 PCB 관련주인데, 우리가 이제 PCB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PCB계의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한 기업인데, 과거 그 대덕전자에서 거기에 일하던 임원이 나와서 분사해서 나와서 차린 기업이 TLB입니다. 근데 이 TLB는 대덕전자가 일반 커피면 TLB는 이제 TOP, 네. 좀 특별한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부가치군에 대한 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PCB 관련해서 엔비디아 납품하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이 TL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TLB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음 주부터는 이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은 재료 및 일정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실적주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라고 보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보면 하단에 기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보면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저항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에서는 미리 한번 매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은 문제 없어요 하는 종목으로 오늘 하나오션과 TLB 들어봤습니다. 네.